2021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다 학부모와 함께 학교 자치를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먼저 정책 특강도 들으시고 여러분 사례 발표도 들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사례 발표 내용과 더불어서 궁금한 사항이나 정책들을 좀 제안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총 6분의 패널이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소개를 간략히 부탁드려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교육청에 학부모 팀이 속해 있는 정책국의 정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정자 정책국장님. 네, 저는 사랑과 교육연구소에서 부모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강으로 좋은 말씀 해주셨던 박재원 소장님. 강진에서 왔습니다. 전라남도 학부모연합회 회장 신원섭입니다. 화면으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원섭 회장님. 반갑습니다. 여수 학부모의 연합회 회장 황현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남 현산초등학교 학부모 구사마 토모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천 남산초등학교 교사 조치훈인데요. 잠깐 제가 우리 남산 학부모님들 열화 같은 성화를 보여내 주셨는데 제가 인환초등학교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새로 간 남산초등학교에서도 아름다운 사례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앞선 순서에서 다들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랬는데 또 이 자리에 모시게 되니까 새로운 기대감이 제가 막 생깁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뭐 첫 질문부터 너무 또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 제가 사실은 이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이런 찾아가는 교육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토크 콘서트를 처음 시작한 게 2019년 11월쯤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분위기가 대강당을 막 꽉 채운 학부모님들과 물론 마스크는 절대 쓰지 않았고 볼 수 없었고 그런 분위기로 열띤 분위기에서 이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 정말 얼어붙은 기간이 있었죠.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이런 데 어려움을 겪은. 자, 이제는 코로나가 좀 극복이 될 것인지 서서히 좀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같고요. 우리 코로나 극복되면은 뭘 제일 먼저 좀 하고 싶으신지 우리 첫 질문으로 좀 간단히 여쭤보고 갈까요? 일단 제 옆에 계신 조정자 국장님,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그래요.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긴 한데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마스크 벗고 친구들 또 가족들과 함께 얼싸안고 마음껏 얘기하고 시간 보내고 싶은 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너무 지극히 정말 맞는 말씀이자 훌륭한 말씀이자 어려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소장님께서는요? 저는 학부모님들 얼굴을 보고 그 학부모님들과 학부모 교육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줌으로 주로 만나시는데 줌은 또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화면을 끄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한 10분 정도, 한 10% 정도가 얼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심정 혹시 아십니까? 네네. 그리고 현장에서는 표정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 부모 역할, 부모 교육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출산율 0명대인 나라죠. 0명대. 그렇죠. 제 한 명이 안 되는. 저는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모 역할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보다는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이게 더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서로 만나야 되는데 만나더라도 마스크가 중간에 이렇게 장벽을 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살아있는 어떤 그 표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지극히 공감합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신원섭 회장님께서는요? 예, 그게 그렇게 재밌고 소중한지 몰랐는데요. 못하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게 학부모들이랑
그 해가 쨍쨍 나는 그 운동장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줄달리기 하고 다리 묶고 뛰고 운동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배고픈 김에 손가락으로 떡도 집어 먹고 그런 일상이 너무 그립습니다. 아, 네. 자, 그 옆에 계신 우리 황현선 회장님.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딸 하나랑 이렇게 단란하게 핵가족이다 보니까는 남편하고 딸하고 셋이서 자주 여행을 다니는 편이었어요. 캠핑가. 그래서 좀 캠핑을 못 가다 보니까는 좀 그게 아쉬운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면 일단 마스크 벗는다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가정주부다 보니까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마스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스크를 벗고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을 딱 마주치게 되면 죄송해갖고 이렇게 딱 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끄덕끄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구사마 토모코님은요. 네. 역시 마스크 때문에 지금 가려져 있는 그 입, 코, 그리고 턱 라인 이 얼굴 전체를 보고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거 정말 소원이고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잘 되고 있는 달빛 운동회도 지금은 거리두기를 하려고 한 가족 한 돗자리를 가르고 따로따로 앉아 있어요. 그것이 코로나가 없어지면 더 가깝게 모여서 화목하게 즐기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끝에 앉아 계신 조치훈 선생님. 네. 우리 토모코 학부모님 한국어 발음이 너무 귀여우세요. 제가 근무하는 것은 전남 순천이고요. 전남의 동북권입니다. 도교육청은 목포 쪽이고 서부권에 위치해 있는데 제 고향은 이쪽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신안의 비금도라는 섬입니다. 제 고향 떠나온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또 마침 올해 외삼촌이 칠순이세요. 근데 지금 한 2달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계신 엄마가 엄청 이제 오매불만 기대하시는데 엄마 조금만 기다렸다가 섬에 같이 가시죠. 아니 이게 웬 생일입니까? 저희 모두 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첫 학부모가 됐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 아이를 학교에 보냈으니까 새롭게 학부모님들과 교류도 하고 싶고 담임 선생님과도 마스크를 벗고 얼굴 대 얼굴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줌으로밖에 마스크 벗으신 선생님 얼굴 못 봤습니다. 아직도. 예, 그런 점이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아쉬움을 안고 그래도 좋아지겠거니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저희 이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또 주어진 자리에서 생활을 해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조정재 국장님, 네, 제 옆에서 지금 끄덕끄덕 해주고 계십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이런 정책들이 우리 그 옆에 계신 우리 박재원 소장님께 칭찬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네, 뿌듯합니다. 아까 막 어떤 느낌이 드셨을지 제가 궁금도 했고 또 실제로 전라남도 교육청의 학부모 정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방향은 어떤지도 간략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박재원 소장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중에 마지막에 저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우리 정책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앞서가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강서로 모시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사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민선 3기 장수근 교육감님 오셔서 학부모의 설치 운영 조례 이렇게 제정해서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굉장히 성장했구나. 정말 감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자치 그 중에서도 학교자치의 그 당당한 주역으로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리매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서 뿌듯했고요. 우리 정책 방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이고요. 그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드리는 것, 학교 단위에서 각자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학부모님들을 교육 시군 단위에서 연수도 해드리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예산, 도교육청의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을 위한 이런 자리 이런 것들이 다 예산으로 이어지고 특히 이제 연합회 활동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건의를 또 교육감님께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연합회 활동하는 예산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았던 학부모의 그 교육 과정을 전남형 학부모 교육과정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좀 일반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온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하고 있는 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또 아주 칭찬해 주셨는데 그것 또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저 뒤에 교육부에서 오신 멋진 연구사님 두 분 함께 하고 계신데 한번 카메라 잡아 주십시오. 교육부 우리 대표에서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육의 주체이기도 하고 또 학교 교육을 성장시키는 에너지이고 아주 중요한 교육 자원이시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도 학부모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또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말씀 속에 그 우리 지역 학부모회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전남 학부모회 연합회 신원섭 회장님이 또 마침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자리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전남 학부모회 연합회에 대한 소개와 활동 내용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전라남도 학부모 연합회는 전남의 22개 시도군 지역 학부모가 모인 대표 조직입니다. 저희는 전라남도를 동부, 중부, 서부권으로 나눠서 광역회장과 매월 전남에서 학부모회를 담당하는 장학사님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전라남도 학부모 연합회는 지금 2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내용과 형식을 갖추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희는 전라남도 전체 학부모 3,700명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 전남 학부모 한바당을 통해서 우리의 활동과 그리고 다양한 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가입을 안 하신 학부모가 계시다면 혹은 유튜브 시청하시는 그 전국의 학부모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남의 학부모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전남 학부모 한마당에 가입하시면 아마 재미가 쏠쏠하실 것입니다. 저희 전라남도 학부모 연합회는 학부모의 민원 속에서 교육 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남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전남 교육에서 저는 문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전남 교육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학부모들은 대답했습니다. 학교 급식과 학교 폭력 그리고 학부모회 자치활동 이 세 가지 주제가 꼽아졌으니 이제는 학부모가 모여서 의논을 하고 원인을 파악을 하고 해결하면 될 일이지요. 전남 학부모 연합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학부모 연합회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을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부모가 그 주제에 발맞춰서 실천을 하고 사진과 댓글로 참여하는 그런 언택트 캠페인과 함께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아이스팩을 모아서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수산시장에 갖다 주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강진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또 약간 보완을 해서 장흥에서 했고요. 발전된 모습으로 보송에서 해서 보송에서는 정말 그 3,200개의 아이스팩이 모아졌지요. 그리고 항상 사례집을 보면 너무 잘한 사람들이 많아서 기가 죽었는데
전남학부모연합회는 작은 학교에 시작하는 그 단계,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는 여기 여수처럼 멋진 모습 중간 단계, 그렇게 수준별 활동을 모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전남 학부모, 그리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전남 학부모 연합회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원섭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조직에 위용이 있네요. 예, 이 단합력이 있는 조직인 것 같은데 바쁘신 활동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다음은 아까 우리 사례 발표 들으셨던 거의 내용에 대한 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발표해 주셨던 우리 구사마 토목고 학부모님, 네, 제가 아까 듣자마자 5 아이를 키우는 와중에 학부모에 참여하신다는 것부터가 저는 대단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여하시면서 가장 어려우셨던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네, 참여하기에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언어입니다. 한국어. 예, 그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담임 선생님께 상담하고 이야기하거나 그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학부모회에 참석하자나 그 임용에 들어가자로 하면 그 어려운 전문 언어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언어 때문에 저는 좀 저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사실은 발음이나 억양이 조금은 이제 달랐지만 그래도 내용에 있어서 제가 오늘 많이 감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응원과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한 어려움에도 내가 참여해보겠다고 용기 내주신 점부터 저는 정말 감사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교육 참여에 좀 적극적으로 잘 하실 수 있게 되려면 학교나 학부모의 쪽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도와주면 좋을지 의견 역시 부탁드릴게요. 예, 학교와 학부모회에 많은 관심 그리고 꾸준한 참여 의원을 보내주시면 생각합니다. 또 자신감과 의욕을 높게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 다문화 학부모는 재능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학부모들의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나 또 아직 그 잠자고 있는 잠재력이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경험이 있는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해 선배님들이 아직 안 해봤던 분들에게 질문 던져주시고 그 견정, 격려, 칭찬을 해주시면 힘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교육 가족 그런 마음을 듣도록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여기서 참여가 소극적인 학부모에게는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이야기 사정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만 아니고 5번, 10번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근데 5명의 자녀가 몇 살부터 이렇게 몇 살까지 있으세요, 나이가? 위에는 중학교 2학년 되고 있습니다. 제일 그럼 위에 아들은 중학교 2학년 아들.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6학년 딸, 5학년 딸. 그 다음에 변소를 유치원에 다니는 딸. 막둥이는
5살이고 어린이집에 다녀요. 바쁘게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듣기만 해도 굉장한 그 바쁘심이 예상되는데, 예, 다시 한번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대표로 해주셨는데, 한산초 학교 학부모회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조정재 국장님, 이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께서 좀 학교 교육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원책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그 도교육청에 우리 정책국에 다문화 교육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는 또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가 있고요. 지역마다 그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죠. 특히 이제 이런 부처 간에 서로 유관기관들이 협력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연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자녀 교육이라고 봐집니다. 학교에서 그 안내장이나 가정 통신 문의 왔을 때, 아까 우리 고모토 학부모님도 이게 토모코 학부모님도 언어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장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지금 앱이 개발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연수도 시켜드리고 안내해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외에 또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 네. 활동들이. 그런데 제가 그 광양교육청에 교육장으로 근무할 때 사례를 보면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학부모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그 부모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1대1 멘토링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모이셔서 서로 얘기도 하고 아빠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봤고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안내 사항들을 즉시 알려드리는 거, 소통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건 참 좋겠다. 그래서 거기 이제 광양의 대표 회장님께서 그걸 하고 계시는데 좀 다른 학교에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고 일반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사실 아까 우리 신현수 회장님도 학교 폭력이 대한 문제인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 폭력하고 이렇게 연루되는 때에 가해 학생이 되든지 피해 학생이 되든지 그 부모님들이 그 진행되는 절차나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 그 다문화 가정 그 지원센터 그리고 지역에 보면 다문화 그 통번역 센터 이런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양은 다국어 현장 지원단이라 그래서 그 11개국에 이 다문화어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께 만약에 학교 폭력 사안이 일어나면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로 운영이 됩니다. 또 그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부모님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서로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걸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22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정말 좋겠다. 이게 전국에서도 굉장히 조명을 받았던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전남이 다문화 가정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시도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처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구사마 토목고님은 아까 18년 차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학부모님들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 소통의 어려움을 좀 적극 해결하는데 도와주시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모습,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은 황현선 회장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황현선 회장님, 여수 지역 학교의 학부모회를 직접 막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활동하셨어요? 네,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가 돼서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은 이게 저희 단위 학교도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총회를 하게 되고 연합회도 활동을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떡하나, 회장 자리는 앉았는데 이걸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하는 찰나에 네네. 마침 저희 여수 관내에 좀 지역 간염이 갑자기 확 일어나는 바람에 이거를 자발적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한번 방역 캠페인을 하자 해서 아까 동영상상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 캠페인은 우연히 일주일 동안에 연합회 차원에서 캠페인을 했는데 이게 단위학교 회장님들께서 우리가 그걸로 학부모의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자율 모임에서 협의가 나와가지고 좋다. 그러면 제가 92개 단위학교 회장님을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학교와 협의가 된 상황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찾아갔습니다. 직접. 어머나. 그래서 2달 동안에 한 38개 정도 학교를 장마 때문에 이제 스톱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다 찾아다녔거든요. 와. 근데 보람되고 값졌습니다. 정말 그 첫 학부모의 활동으로 교문 밖에서 아이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학교 관계자분들과 학부모회가 첫 만남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네네.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작년에 봤던 아이가 2년 만에 쑥 커갖고 등교하는 모습을 학부모 어머님들 어머 저 누군데 제가 저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보람찬 학부모의 활동이었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활동이 올해의 그런 활기찬 그런 단위학교 또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찾아오신 회장님을 보면서 다들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열정에. 네. 여수 학부모의 연합회 활동은 그 덕분에 참 많이 돋보인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네트워크가 갖춰지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략, 나의 발품 외에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그건 아무래도 든든한 지원일 것 같아요. 일단 여수는 학부모 지원센터가 청에 유일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지원센터가 아무래도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계적이고 수준별 단계별 학부모 교육입니다. 정말 제가 이 여수 교육청에 7년 동안 꾸준한 교육을 받아오면서 지낸 학부모로서 이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이야말로 바로 저희 학부모들이 인식 개선의 첫 그 개념이고 그러면 학교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럼 내 자녀의 교육 과정을 이해하다 보니까는 학교와의 소통이나 또 우리 학부모들끼리 간의 정보 공유 등을 해서 그런 것들이 솔직히 학부모들끼리 학부모회가 활발하게 되려면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학부모 교육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은 저희가 환류하는 차원에서 재능 기부로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네. 방과후 활동이나 상담 돌봄 등 요즘은 다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능력이 너무 출중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지역까지 또 연계하셔가지고 평생학습 강사까지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뒤에 화면에 여수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경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박재원 소장님께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사례 발표 이전에 저희에게 특강으로 많은 영감을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특강 화면 중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서로 아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는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부분이요. 사실 학부모회가 활성화되는 것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은 학교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 하면은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이제 민원을 많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이러니까요. 이런 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아마 조치훈 선생님 같은 그 선생님을 만난 학부모님들은 행복하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국장님 죄송한데 저런 선생님이 얼마나 계실까요? 네? 네, 아주 많이 있습니까? 네. 결국 이제 학교별 편차, 교사별 편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의 문제가 일단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훌륭한 교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요, 아주 마을과 협력 사업을 잘 하시다가 떠나시면 그걸 이제 누가 이어받을 분들이 안 계시는
그래서 일단 저는 지역 교사 제도 같은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선생님들이 떠나시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그 인사 규정에 의해서 한 학교에 계속 계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부 교육청에서 이제 마을 교사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이제 그 학교에 남아서 마을 또는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어떤 그런 대안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부모회가요, 학부모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부모회가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가져야 됩니다. 몇몇 관심 있는 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조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협의회가 구성이 되고요, 반대표가 있고 학년 대표가 있고, 그래서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대표 기구가 있는 거예요, 학부모회가. 그러면 학교에 불만이 있을 때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회를 통해서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아주 서로 만족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을 대하는 학교의 태도를 볼 때요, 대부분 다 트라우마를 갖고 계십니다. 한번 호되게 당한 경험들을 갖고 계신 교장 선생님, 또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요 말 그대로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학부모들이. 근데 이제 이런 문제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학교 관계자냐에 따라서 어떤 편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교사 제도, 그리고 학부모회를 실질적인 대표기구로 활성화시켜서 학부모 민원이 지게 되면 일단 학부모회가 접수해서 학교와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학부모회 활동 중에서 저는 또 하나 이런 구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체 학부모 중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직접 나서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다수가 이제 학부모회 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책임교육 완전학습이라는 그런 주장을 늘 합니다. 책임교육 완전학습. 무슨 얘기냐? 학교 안에서의 수업과 학교 밖에서 가정학습이 연결돼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한 번 배운 것을 완벽한 학습으로 이렇게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수업과 가정학습의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 격차 문제라든지 학습 부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학교 안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저는 어렵다. 전남에서 했던 협력교사 제도 이런 것들 매우 훌륭한 제도긴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발전이 되려면 저는 학교 수업과 가정학습의 연계,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와 가정이 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정에서 학습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좀 명확해지면 그런 것들은 다수 학부모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은 집에 오면 스마트폰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대신 책 읽기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게 가정에서 부모님의 노력으로 어려워요. 근데 학교는 다양한 수단이 있거든요. 수행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단순히 학부모의 활동이 관심 있는 일부의 아름답고 즐거운 활동이 아니라 다수 학부모가 이 학부모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이쪽에 있거든요. 평범한 학부모, 학교 활동에 아직 그렇게 뭐가 뭔지 잘도 모르겠고, 그런 학부모입니다. 근데 저한테도 그런 독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치훈 선생님,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학교마다 조치훈 선생님 같은 분을 많이 보급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교사와 학부모가 한편 된다는 거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겠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좀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당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네. 먼저 박자연 소장님 마이크만 들면 자꾸 막 빨려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회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을 보니까 그간서도 학부모 관련 활동을 하면서 뵌 분들이 많아서 더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소장님과 좀 답변 내용이 비슷한데요. 두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먼저 이게 한 편 먹기잖아요. 요즘 이제 깐부라고 하는데 편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학교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학교 교사의 업무가 한 5만 가지 되는데요. 그래서 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업무가 있고 잘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학부모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선생님을 파트너로 요청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학부모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학교 교육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학교에서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교 교육이 되는지, 그게 우리 학년과 우리 학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에서 더 그쪽에 관심을 갖고, 또 아까 말씀하신 협의회 시스템 안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논할 수 있으면 더욱 소통과 협력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조치훈 선생님이야말로 마이크를 잡으면 우리들이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은 마지막입니다. 박재원 소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바람직한 학부모회 운영 방향과 또 학부모들께서 이런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려면 교육청은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런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모 역할,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라는 말 대신 부모 역할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부모 역할 일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시대의 부모 역할이 제가 볼 적에는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렵거든요. 갑자기 제가 인류 역사를 들먹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역할은 전통적으로요 공동체의 어떤 그런 지혜와 어른들의 안내를 받아서 이루어진 게 부모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도시화 또는 산업화, 핵가족화 이런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지금은 엄마 아빠의 개인기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근데 개인기 쓸만하세요? 어렵잖아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또 많은 것들이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부모들이 이건 뭐 부모들의 개인적인 소양이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 변화에 따른 혼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 국면에서 앞에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학교별로 선생님과 그다음에 단톡방 이런 다양한 형태의 채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널들을 활용해서 일상적으로 학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정말 고맙게도 전남교육청에서 그런 구상을 갖고 있어서 네,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지금 뒤에서 열심히 경청을 해주고 계신 학부모회 여러분,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 여러분도 같이 계십니다. 저희가 줌을 통해서 질문을 한번 있으시면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벌써부터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봤는데 일단은 용강초 박자영님, 네, 네, 일단 학부모님이신가요? 박자영님 반갑습니다. 혹시 음소거 네네네. 저는 용강초 학부모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광양시연합회 학부모 회장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다문화 가정 아이하고 일반 가정 아이하고 그 이제 학폭까지는 아직 가진 않았고 이제 그런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그 다문화 가정하고 정말 소통이 좀 힘들어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되긴 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학부모 회하고 이제 학교하고 이제 소통을 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을 했는데 이제 다문화 그 가정에서는 어머님들이 이제 의사소통이 좀 불편하다 보니 아버님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시간이 미뤄지고 또 상대방 쪽에서는 연락이 없으니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을 이제 좀 교육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이 다문화 가정들한테 저희가 지금 광양 지역은 멘토 멘티를 지금 계속 해주고는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금 힘든 게 시간대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요. 이제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질문 드려봅니다. 네, 아까도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메모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조정재 국장님께서는. 자, 네,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하고 이제 보통의 가정의 학부모가 서로 이제 학폭과 관련된, 특히 초등학교 경우는 학생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님들 간의 이제 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럴 때 이제 가정에 이제 주로 어머니들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지원단들이 있는데 교육청으로 빨리 연락을 하시면 그 즉시 현장에 와서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상담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다문화의 가정과 이렇게 멘토 멘티 하는 그걸 제가 직접 가서 활용하고 계시고 모임을 해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학부모 지원센터가 우리 전남 도내에 10개 정도 청에 있습니다. 아까 여수청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큰 도시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요. 학부모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또 이런 다문화 가정에 그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활동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자영 회장님께서 줌을 통해 질문 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주실 분 있으시면 제가 한 분 정도 더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네네네. 지금 독천초 송아름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서 제가 마이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쭉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다고요? 예, 저는 지금 발표된 사례나 이런 것들이 동부권에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서부에 있는 영암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나 문제점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사실 아이들을 보내면서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곳에 저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골 학교를 보내면서 주변을 돌아봐도 도서관에 대한 어떤 지원이 많이 없고, 그 도서관 자체가 학교에 자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 운영에서 힘든 점을 학교마다 거의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육청 쪽에서 그런 도서관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자, 오늘 사실상 지금 앞에 계신 분 중에 세 분이 학부모 대표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선생님 한 분 계시고 또 교육 전문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아무래도 국장님 게 대답을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학교마다 지금 도서관은 굉장히 잘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상의 제약이 있죠. 24시간 오픈되어 있지 않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쓰는 그 시간 내에 좀 쓰기 어려운 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고민하는 게 학교 도서관을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더더욱이 이렇게 학부모님이나 지역민들께 개방이 안 된다는 걸 저희들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암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영암 공공도서관을 영암군과 함께 최고의 그 모델을 가지고 다시 신축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아마 50억 정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50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좋은 그런 도서관을 또 마련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시고요. 우리 도서관 정책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학교에서 좀 더 개방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송아름 학부모님의 궁금증에 대답이 되셨나요?
네, 질의응답 시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이번에는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지금 계시잖아요. 제가 전라남도 교육청의 우수 사례가 참 많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이 현장에서 발표를 통해서 들은 학교 말고도 더 궁금한 학교들이 있어서 짧게나마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나주로 한번 가볼게요. 나주 빛가람 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는 학부모의 활동 백서를 만들고 계시다고 해요. 줌을 통해서 간단히 이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가람초 학부모회 어디 계십니까? 나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저희 듣고 싶습니다. 네, 저 빛가람초 학부모회 부회장 최인찬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학부모회 백서를 만든 이유는 먼저 이제 시작을 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학부모회 백서는 학부모회는 1년생 화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참석하신 회장님들부터 학부모까지 내년에 이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여기 오실 분은 아마 일부밖에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이건 공감하실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학부모회는 1년생 화초기 때문에 매년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새로운 학부모 회장이나 임원들이 또 새롭게 시작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조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올해 1년 동안에 했던 학부모의 모든 활동들을 책이라는 곳으로 담았습니다. 모든 활동들이 들어가 있고 더불어서 거기에는 저의 이제 개인 수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진행을 했는지까지 들어가서 약 한 300페이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학부모님 또 이렇게 많으시면 안 읽으시니까 100페이지 이내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제가 자료를 다 올리기가 힘들어서 차례로만 보면 쭉 보시면 이게 우리 학교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 역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을 2022년도 학부모에 전달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분들은 여기를 업그레이드만 시키게 되면 이 상태로 계속 학부모가 유지된다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나은 학부모회가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교육청에서 원하는 학부모회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그 토의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학교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쯤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최인천 부회장님이신데요. 백서가 왜 백서입니까? 100가지가 다 들어있어서 백서 아닙니까? 그만큼 많은 연구를 하시고 많은 논의를 거치셔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데요. 네, 모든 사람들에게 좀 널리 알려줘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보성학부모회 연합회에서는 기후변화 위기 생태환경 교육을 부모님들께서 멈춰 실천한 또 사례가 있으시다고 해요. 자, 지금 화면 중간 바로 위쪽에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성학부모회 연합회 그중에서 문영미 회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 마이크 열어드렸으니까 이제 저희한테 짧은 인사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성학부모회 연합회장 문영미입니다. 예, 우리 연합회에서는 세계적인 기후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우리 학부모들이 먼저 실천해보자는 생각으로 아이스팩 모으기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고 말려서 지난 8월 23일에 총 2,300개의 아이스팩을 회천 수산물 위판장과 보성 향토시장에 전달했습니다. 또 현재 보성교육청, 보성군청과 협조하여 아이스팩, 우유팩, 페트병 재활용 사업을 해나가려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같이 봉사해주고 계시는 회장님들 나오셨거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가 화면으로도 느껴지시죠? 굉장히 지금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영미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전남 지역 학부모의 활동 사례 제안들 이렇게 들었는데요. 저희가 말씀을 청해 듣고 또 줌으로 소통하는 사이에 이렇게 조금의 자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제 옆에 자리를 하셨던 조정자 국장님, 그 다음에 우리 전남 학부모회 신원섭 연합회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일정으로 지금 자리를 뜨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아쉽지만 보내드렸어요. 저희가 오늘 일정이 조금 너무 열띤 토론이 되다 보니까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이후 시간은 거의 마무리만 남았으니까 제가 또 너무 늦지 않도록 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는 마지막 질문이 거의 됐어요. 전남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으셨고 또 오늘 다양한 이쪽 저쪽의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박재원 소장님 오늘의 마무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또 전남 학부모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초기 혁신학교가 경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사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교육도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렇다면 이제 사교 현장을 떠나서 공교육에 투신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그 초기 혁신학교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물론 전문가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대부분의 경우 사교육 청정 지역에서 적극적인 학부모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도시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고요. 지금은 그래서 혹자는 무늬만 혁신학교가 너무 많다 이런 이제 비판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에 제가 잠깐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쟁 교육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거대 담론도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적에는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학교 교실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 정책도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은 코로나로 우리가 확인을 했죠. 학교 수업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학습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교사의 역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학부모의 활동, 학교자치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교육의 미래 비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이들 미래 역량, 과연 무엇이 핵심적인 미래 역량일까요? 저는 다양성이 살아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경험만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에 가면은요 삭막하게 경쟁에 매달려서 남보다 앞서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제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그 역할을 공교육이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나가야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함께 계신 학부모의 임원 그리고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저는 우리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더 지치지 않고요. 그동안 힘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던 오늘의 많은 이야기들 또 정책 제안에 대한 기대와 바람들이 이 현장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오늘 이 자리가 다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또 추후에도 자료로 남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좋은 영향을 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끝으로 학부모 자치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에 대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마무리 전에 보려고 하는데요.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지금 몇몇 분 빼고는 마이크가 계속 닫혀 있잖아요. 대신 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저희가 글로 담아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 쓰신 메시지가 있으시죠? 화면에 한번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앞으로 밀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만큼은 내 얼굴보다 내가 쓴 글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한번 보여주세요. 자, 메시지를 쓰신 분 계시면
자, 네. 자, 글들 지금 저희도 화면 돌려서 다 같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메시지 있으면 좀 하나씩 읽어주실까요? 박재원 소장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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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 남초 학부모회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옆에 황현선 회장님도 네, 진남여중 학부모회 어머 어쩜 저렇게 또 알록달록 예쁘게 쓰셨을까요?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교육 공동체 함께하는 전남교육 미모와 지성의 집합체 진남여중 학부모회. 네, 박수 보내주세요. 오늘은 또 특별히 진남여중 학부모회에서는 선생님도 함께 자리해주고 계시다고요?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다시 한번 손인사로 저희도 오늘 정말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는 그 옆에 구사마 토목고 학부모님께서도 또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네, 보성 환경실정은 보성 학부모회 연합회와 함께. 네, 감사합니다. 보성 학부모회 연합회 방금 또 발표를 들었던 메시지를 읽어주셨고요. 그 옆에 조치훈 선생님 뭘 읽을까 고르고 계신가요? 제가 고르나요? 상관없이 하나가 떴는데. 운명이었군요. 우리의 미래가 아이들 손에. 감사합니다. 네. 순천 팔마고였습니다. 순천 팔마고에서 좋습니다. 하나 더요? 읽고 싶으세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군내 북초 학부모회 오른쪽 맨 상단에 직접 지정하셨습니다. 군내 북초 학부모회.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동부권 사람인데 우리 서부권 학부모님들 잘하고 있다. 격려해 드립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엄지척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소통하는 한마당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정책 이야기마당. 저는 이 이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야기가 한 곳에 다 모이고 또 그게 나눠진 다음에 흩어질 수 있는 그런 마당이 오늘 이렇게 열렸었는데요. 이제는 아쉽지만 마칠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 또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야기마당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저희는 참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실 수 있는 문자 링크 보내드렸는데요. 잠깐 시간 내주셔서 꼭 설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을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또 각 학교 주체가 소통하고자 준비된 자리였는데요.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순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회를 통해서 더 유익한 시간 만들러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